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건국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건국대학교와 비슷한 듯 다른 듯 변화를 주고 있는 동국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본교인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분교인 동국대학교 와이트 캠퍼스가 있는데 오늘의 콘텐츠에서는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국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오피셜로 공지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서 첫 번째로 전형별 모집 인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의 정원이 55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모집 인원과 관련된 부분은 동국대학교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이 2023년 4월 27일에 업로드되었는데 2024학년도 전형계획은 5월 26일에 최종 수정되어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또한 동국대학교 역시 건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하였습니다. 2024학년도에도 수학 영역에서 지정 과목은 없었지만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탐구 영역은 꼭 과학 탐구를 응시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러한 제한 사항이 사라졌습니다.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이지만 정시 모집이 변경 사항도 간단히 보자면 정시 모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에서 사회탐구 영역을 응시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그렇고 정시 모집에서도 그렇고 사회탐구 응시자와 과학탐구 응시자가 완전히 상황이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정시 모집에서는 자연계열에서 모집 단위별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수학은 미적분 기하, 탐구는 과학탐구를 응시할 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주요 사항 정리 분석 탭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대 전형 기준 모집 인원이 증가함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2025학년도 정원대 모집 인원이 2,779명으로 2024학년도 정원대 모집 인원 2,825명보다 46명 적은데 앞서 말씀드렸듯 2025학년도에는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의 정원이 45명 증원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 두 회의 모집 인원에는 차이가 없죠. 동국대학교의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이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가한 비교 자료를 보아도 비슷합니다. 해당 자료만 보면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인원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를 걷어내고 생각하면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의 인원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 몇몇 모집 단위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는데 사실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 모집 인원 증원에 따라 다른 모집 단위들이 선발 인원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모집 단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된 이후에 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국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 서류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 영역이 전 영역에서 교과 관련 영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교과 70%, 서류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 서류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이 아닌 교과 관련 영역만 평가합니다. 사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입학처에서 교과 관련 영역이라고 기재해둔 사항과 생활기록부를 대조해보시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만 평가 영역에서 빠지게 된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의 경우 작년 콘텐츠에서 석소장님께서 무늬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표현하셨을 정도로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아도 되는 전형입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선출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올 1등급인 학생과 올 4등급인 학생은 교과 점수가 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올 3등급인 학생과는 3.5점, 올 2등급인 학생과는 0.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하고요. 거의 4등급까지는 서류 점수를 통해 충분히 교과 점수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반영교과 전체 과목 중에서 딱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는 전형이니 웬만해서 4등급 아래로 내려가기도 쉽지 않겠죠. 어차피 계열 구분 없이 각 고등학교에서 8명의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 학교에서 추린 8명의 인원이 기본 내신 성적 및 실력은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 믿고 서류평가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내신이 아쉽지만 비교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특히 비일반고 학생들에게 더욱 기회가 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을 쓸지 고민하고는 하는데 물론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서 두 전형을 모두 써도 좋고 혹시나 둘 중 하나의 카드만 선택하고 싶다면 선택을 할 때 화면 속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 인원 8명 내에 들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일단 스스로 본인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꼭 맞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하면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내신이 더 좋은 친구는 학교별 기준에서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친구가 얼마나 될지 본인이 해당 전형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추천을 받을 수 없다면 고민할 것 없이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생활기록부에 보이는지입니다. 비교과를 잘 관리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중에서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심화 탐구하고 학술적으로 파고드는 것에 중점을 둔 생활기록부가 있고 진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떤 비교과든 본인이 진로에 맞게 거미줄처럼 엮은 생활기록부도 있는데 전형별 평가 기준을 보시면 전자의 경우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 후자의 경우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 더 알맞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전자와 후자의 장점을 둘 다 가진 생활기록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50%나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기록부의 색깔이 어떤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만으로 대학에 자신을 어필할 수 있을 만큼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해 두었는지, 네 번째는 면접에 대한 선호도가 어떠한지입니다. 두 전형이 비슷한 전형이기는 한데 전형 방법상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면접의 여부입니다. 면접은 정말 죽어도 보기 싫다거나 면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면 서류만 제출해도 되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을 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향 지원이라면 더더욱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학업 역량이든 전공 적합성이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면 한번 서류를 제출하면 끝인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면접으로 타개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했던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의 경우 면접이 실질적 체감 비율은 30%를 훨씬 웃돌았다고 하니 서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1단계 배수 끝자락으로 합격했더라도 면접으로 뒤집으면 그만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의 서류평가 요소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 빠지게 되었으니 창체가 부실한 학생들은 해당 전형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간혹 학교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을 봤을 때 자율활동에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한 각종 교육, 진로활동에는 커리어의 강점 검사 등등이 크게 임팩트가 없는 활동들로 나열된 안타까운 생활기록부들로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창체 때문에 밋밋한 생활기록부라는 이미지를 남기기보다 차라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 보지 않는 창체를 더 유심히 살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여러분이 지원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쓰시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도 본인이 특정 주제를 제안할 수 있고 개인 탐구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기존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과학 탐구를 응시하도록 지정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그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수학이나 과학 탐구의 성적은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도 원래 있었던 수학 필수 포함 조건을 수학이나 과탐 필수 포함 조건으로 변경하였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 무조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확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특히 수학 등급이 성적에 자신이 있다면 사탐을 선택하고 자연계열 논술에 응시해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불안해서 탐구 영역까지로 기회를 늘리고 싶다면 웬만해서 과학 탐구 하나 정도는 응시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사탐 응시자들과 과탐 응시자들의 상황이 동일하진 않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통합 전형에서는 1단계 선발 배수를 5배수에서 4배수로 축소했습니다. 이는 1단계에서 4배수의 인원만 선발해도 원하는 인원을 모두 선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 근거는 2023학년도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통합 전형 입시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를 가져오기는 그렇고 충원율이 가장 높았던 5개의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만 확인해 보았을 때 모두 최종 합격 인원이 4배수의 범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0%로 가장 충원율이 높았던 국어교육과의 경우 최종 합격을 거둔 인원이 9명으로 모집 인원 2명이 4배수인 8명보다 1명 많기는 하지만 근소한 차이이기도 하고, 다른 모집 단위는 모두 4배수 안으로 최종 합격 인원이 들어갑니다. 1단계 배수 및 면접에 들어가는 자원을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팀장이 콘텐츠 초반에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비슷한 듯 다르다고 표현하기도 했던 만큼 동국대학교의 대표적인 두 전형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 및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대표적인 두 전형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전형을 비교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과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을 비교했을 때 두 전형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는 하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의 비중이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4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의 상위 10과목을 반영하고,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은 무려 6등급까지 페널티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하게 학생부 교과 성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장 추천 인원 8명 내에 들어갈 수 있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 전형 평가 기준 때문이 아니라 학교장 추천 인원 안에 들기 위해 성적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전형 모두 서류 평가에서 합불이 나뉘는데, 서류를 더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형은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입니다. 두 전형 다 창체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창체가 아쉬운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출결 상황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ing역까지도 두루두루 살피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결격 사항은 없을지 전 부분을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과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전형을 비교하자면 둘 다 일단 진로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단 동국대학교나 건국대학교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시 진로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앞서 언급한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과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만 남았으니 진로 부분이 미약한 학생들은 이러한 사항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 배수가 더 높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부족한 서류를 뒤집어 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1단계 합격에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을 통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난 경쟁률이나 모집 인원, 충원 인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늘도 이 팀장이 이야기한 여러 사항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